안녕하세요. 국화 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국화 청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소국분재 석부작 특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래에 와서 소국분재 중에서 석부작 모종 삽목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국이라면 삽수를 5cm 이상 우선 채취해 놓습니다. 소국 분재에서는 3cm 이상 우선 채취해서 놓고 나중에 다듬습니다. 소국 분재에서 일단 삽수를 채취했습니다. 그러면 순에서부터 3cm 정도 아래로 내려와서 그 부위에 국화 줄기와 국화 입자루와 만나는 부분 기부가 있습니다. 이 기부를 아래를 자릅니다. 왜 여기를 선택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세포 밀도가 조밀해서 단단합니다. 그래서 근곤부 뿌리 뭉치락하죠. 뿌리 뭉치 형성이 빠르고 토양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순에서부터 3cm 정도 아래 기부 아래를 잘랐습니다. 이대로 삽목을 하게 되면 삽목상에서 물을 줄 때나 비가 올 때 흙탕물이 튀어올라서 아랫잎에 튀어오릅니다. 그럼 토양균이 올라옵니다. 일단 토양균이 아랫잎에 올라오게 되면 위로 확산한 순식간에 확산이 됩니다. 이 토양병균의 확산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접지부에 가까이 있는 잎은 모두 제거합니다. 또 이 삽수는 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잎이 많으면 수분 발산율이 많습니다. 그러면 몸살을 하죠. 그래서 잎 면적을 줄여야겠습니다. 순 주위에 한두 장 잎을 남기고 나머지 잎은 모두 제거를 합니다. 옆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순에서부터 3cm 아래 기부 아래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 순 주위에 잎을 한두 장 남기고 모두 제거했습니다. 깔끔하게 간략하게. 이렇게 해야 수분 발산을 줄일 수가 있고 몸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듬은 삽수를 삽목 준비할 동안에 한 2시간 동안 물에 담궈 놓습니다. 이것을 물 올림이라고 하는데 이때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고온다습한 계절이기 때문에 물이 맑지 않으면 삽목상에서 토양병균에 의해서 실패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맑은 물이어야 좋습니다. 더 잘 하려면 항균제, 예를 들자면 벤레이트나 톱신 M 같은 항균제를 2000배 이상 희석해서 여기다 풀어주면 방역 효과를 겸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 올림을 한 삽수는 고온 다습기에도 삽목상에서 몸살을 별로 하지 않고 사소한 병균에는 이겨 나갑니다. 그러나 물 올림 하지 않는 삽수는 고온 다습기에 몸살이 심합니다. 삽목상에서. 그리고 결국은 토양병균에 이기지 못하고 고사하는 포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삽목 용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취미 국화에서는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국화 전용 재료는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응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토는 우리 국화의 전용 재료가 아닙니다. 다른 화훼 분야에서 사용하는 모판용 전용 인공 토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 포트에 상토를 채웠습니다. 이 상토를 성상을 돌아보면 상토는 함수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미량의 요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토를 7, 8월에 삼복더위에 이 상토로 삽목을 한다면 상토 자체가 미량의 요소를 함유하고 있고 습기가 상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리를 등한시한다면 토양균이 발화하는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삽목상에서 잎마른 병이나 순마른 병이 올 수도 있고 뿌리 썩은 병이나 묽은 병 등이 급습해서 손쓸 틈도 없이 폐묘가 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온 5개의 삽목에는 삽목 용토로 상토를 쓰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이런 나쁜 점만 볼 것이 아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상토에 삽목하면 발근이 빠릅니다. 또 상토에 삽목하면 실뿌리와 털뿌리가 많이 발근되어서 국화의 자람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 석부작, 소국분재 석부작 면에서 살펴보면 석부작에서는 돌 위에 들이우는 뿌리의 디자인이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는 현세 추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포기를 보면 수염 뿌리가 많이 났습니다. 돌의 안침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 석부작에서 돌에 들이우는 좋은 뿌리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런 뿌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호인들은 대체 삽목 용토로 마사토를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질석을 사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사토와 질석은 상토와 같이 실뿌리나 털뿌리 그런 수염뿌리는 조금 덜 난다고 하더라도 함수력이 좋은 것은 같으니까 관리를 조심하지 않으면 세균 침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온 다습할 때는 이 함수력이 좋은 삽목 용토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간에 강모래로 다시 돌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식이라고 합니다. 구식이 맞습니다. 옛날부터 이것을 사용해 왔었는데 옛날에는 이것뿐이니까 좋은 것도 모르고 나쁜 줄도 모르고 그냥 이것뿐이니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인지가 발달돼서 인조 토양이 여러가지가 좋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상토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상토를 사용했습니다. 발근도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근간에 와서 보니까 석부작 모종에는 상토가 좋지 않더라. 그래서 강모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석부작 모종 삽목에는 강상류의 왕모래가 가장 좋습니다. 이 모래는 함수성도 없고 이온도 포함하지 않으며 요소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맑은 토양입니다. 이 모래를 연결 포트에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서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각 포트마다 2m 깊이로 구멍을 내었습니다.
삽수를 우리가 3cm 길이로 다듬었죠. 그 삽수를 일단 이 구멍에 넣었습니다. 꽂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래 속으로 2cm가 묻히고 모래 위로 1cm가 노출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것을 대강 하더라도 삽수 길이의 반 이상을 모래 속에 묻어야 한다. 그래야 몸살이 적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문제는 사소한 문제지만은 이 삽수는 뿌리가 없습니다. 물을 빨아 올릴 때 삼투압에 의해서 빨아 올립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삽수 끝과 모래와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어서 삼투압이 작용을 못합니다. 물론 물을 주고 며칠 지나면 모래가 밀려 내려가서 되겠지만 그동안 몸살을 합니다. 이 삽수는 한 번만 몸살을 시작하면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삽수를 꽂아 놓고 이 네 손가락으로 삽수 주위를 살짝 한 번만 눌려서 삽수 끝과 모래 사이 공간을 밀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삼투압의 역할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좀 번거롭지만은 이러한 과정을 습관적으로 매 포트마다 다 해야 좋은 삽수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삽목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바로 물을 푹 관수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자활력이 없어져서 발근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윗 표면이 마른 듯 할 때만 물을 줍니다. 삽목하고 처음 2주간은 50% 한냉사로 차양 관리를 합니다. 차양 관리라는 것은 반 그늘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완전 그늘은 좋지 않습니다. 식물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광합성으로 합성을 만드는데 완전 그늘이 되면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발근이 늦어지거나 또는 발근이 아예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삽목 2, 3일 후에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합해서 2000배로 희석하여서 분무 방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한여름 고온 5개의 삽목상에서의 실패율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삽목 후에 2주 정도 돼서 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일반 국가에서는 이때부터 옮기기 시작합니다. 옮겨도 됩니다. 1차 가식을. 그러나 석부작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돌 위에 들이는 디자인 할 기초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주를 꽉 채웁니다. 삽목상에서 사주를 꽉 채워서 뿌리가 완전히 발근된 다음에 캐 올려서 뿌리가 좋은 것은 석부작용으로, 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분양장용으로 분류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나쁜 것은 분양작으로 좋은 것은 석부작으로 이렇게 해서 분양작이 나쁘단 말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주제가 석부작 뿌리를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에 석부작 뿌리에 만족한 것은 석부작으로 쓰고 석부작 뿌리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분양작은 지상부만 잘 키우면 되는 것이니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지 석부작보다도 분양작이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뿌리는 강모래의 삽목한 뿌리입니다. 뽑아보면 4주 후 뿌리가 완전히 내린 다음입니다. 수염뿌리나 털뿌리가 없습니다. 깔끔한 팔방근입니다. 돌 위에 앉힘 자리도 참 좋습니다. 돌 위에 드리울 디자인할 뿌리가, 선택할 뿌리가 몇 개 보입니다. 이것은 상토에 삽목한 뿌리입니다.
탑수룩한 수염뿌리가 많이 났습니다. 돌 위에 안침자리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돌 위에 드리울 디자인할 좋은 뿌리를 보기가 힘듭니다. 마땅치 않죠. 여러가지가. 이 뿌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뿌리는 뿌리가 많고 활력이 좋기 때문에 일반 국화의 입국이나 또는 소국 분재에서 분양작이나 일반 국화에서는 이것이 더 좋습니다. 활력이 좋아서 잘 큽니다. 그러나 단지 소국 분재 중에 석부작에서만 이러한 뿌리가 좋다. 왜 그러냐면 이 뿌리의 근간에는 석부작에서 돌 위에 들이우는 뿌리의 디자인을 치중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석부작에서는 이렇게 삽목해라, 강물에 삽목해라, 이것이 더 디자인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토보다는 강물의 삽목이 발근이 좀 늦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적습니다. 그래도 목적을 위해서는 이것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뿌리 하는 방법도 관찰하는 재미도 좋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 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